성장기 아이들이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은 교육당국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일단 말이죠.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현황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 12일에 최초 증상자가 발견된 이후에 현재까지 증상이 발견된 환자는 11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중에 15명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명의 어린이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좀 병명이 어렵긴 한데 대장균에 감염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 유치원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 폐쇄가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번 달 말까지 시설 폐쇄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측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등원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요. 오늘 안산시가 다음 달 8일까지로 시설 폐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아직 감염 경로가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문을 여는 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됐으니 다시 문을 열 수는 없는 거고. 그 감염 경로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어디서 감염됐는지 그 추적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보통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해당 유치원에서 사용된 식자재나 조리기구 등 104건을 검사했는데 대장균이 나온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유치원 측이 보존식 6건을 폐기한 점도 감염 경로 추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균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지금 감염 경로가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햄버거병이라는 이름도 퍼지면서 유치원들은 분쇄육을 메뉴에서 빼는 등의 조치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제가 유치원 원장님 한 분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부터만 해더라도 조리사님한테 덜 익히면 안 되니까 열로 이렇게 조리하는 그 시간을 뭐 5분이든 10분이든 더 늘리게 한다든지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시면 학부모들 다 이제 불안해하실 텐데, 근데 이런 위험들 때문에 학교 급식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학교급식 해썹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네. 지난 1999년에 처음 만들어진 기준인데요. 시설 관리, 식자재 관리 등을 22개 항목으로 나눠서 검사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수칙은 물론이고 밑간이 된 불고기 관리 상태까지 살펴봅니다. 만약 평가에서 같은 지적을 연달아 받으면 급식실 관리자나 교직원은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로 꼼꼼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 초중고등학교가 이 적용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근데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초중고등학교가 관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나이가 어려서 면역력이 가장 약한 유치원생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도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안산 유치원은 위생감독이 지금까지 아예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급식 점검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시행으로 안산교육지원청이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감사가 진행됐던 2019년부터는 중복 감사가 우려된다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컨설팅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안산 지역 유치원 48곳 중에서 겨우 5곳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치원생들 급식이 관리가 뭐 거의 방치가 됐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유치원 급식 점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유치원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유치원도 이제 그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예, 이제는 됐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문제는 법 적용 시점인데요. 내년 1월 30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입니까? 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대로라면은 유치원 급식 관리 사각지대는 올 하반기까지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지도 사실 의문이 좀 남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유치원이 2,000곳이 넘습니다. 이 많은 유치원 급식실을 매년 2번 점검해야 되는데 당장 사실 인력부터 부족하거든요. 법 시행일이 또 많이 남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 뭐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군요. 유치원을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 식중독이라는 게 주로 음식 상하기 쉬운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터진 사건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예방책도 미비한 상황 아주 답답합니다. 예. 실질적인 대책이 내놔야 할 때 같습니다. 이현재 기자였습니다.